한국 형방공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실패한 체계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아이언돔의 구멍이 뚫리면서 방공망에 대한 불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한국 형방공망, 통칭 KAMD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KAMD를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체계로 매도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믿지도 못할 방공망을 확충하느니 차라리 도발원점을 초토화해버릴 수 있는 대응 전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AMD가 정말 북한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인지 숨김없는 팩트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꼽으라면 개전 당일 벌어진 하마스의 로켓 폭격일 것입니다. 하마스의 주장에 따르면 개전 당일 첫 20분 동안에만 5,000발 이상의 로켓이 이스라엘로 쏟아졌습니다. 이스라엘군 측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해 2,200여 발의 로켓이 발사되었다고 발표한 걸 보면 최소 2,000발에서 최대 5,000발의 로켓이 1시간 이내에 짧은 시간 사이 발사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이는 국제사회에 두 가지 커다란 충격을 안겼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이언돔이 어째서 가삼 로켓을 막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이언돔은 90%가 넘는 요격률로 많은 나라가 방공체계를 구성하는데 롤모델로 삼아왔습니다. 2011년 실전 배치된 아이언돔은 현재 총 10개의 포대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각각의 포대는 이스라엘 엘타사의 ELM-2084 레이더와 탄도체 요격용 타미르 미사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미르 미사일은 160mm 구경에 총장 3m, 중량 90kg에 불과하지만 적외선 유도 방식을 사용하며 다수의 조종핀을 갖춰 상당히 기동력이 높습니다. 아이언돔은 하나의 포대에 타미르 미사일 20발을 발사할 수 있는 3-4개의 이동식 발사대를 두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아이언돔 포대 하나가 한 번에 최대 80개의 공중 목표물, 예컨대 로켓이나 미사일, 박격포, 드론 등 다양한 형태의 위협을 탐지하고 격파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크기가 작은 타미르 미사일의 특성상 실제 요격 범위는 항공 표적일 경우 10km, 로켓의 경우 7km 내외이며 유효 요격 고도는 3km 내외로 추정되지만 분명히 상당히 높은 성능의 방공체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아이언돔은 무인 지역에 떨어질 로켓과 실제 위협이 되는 로켓을 스스로 선별해 요격하는 등 90% 이상의 요격률을 보이며 이스라엘의 민간 군사 인프라를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무리 요격에 따른 기회비용이 수천만 원에 육박한다고는 하지만 아이언돔을 이용해 민간인 피해와 주요 시설을 방어할 수 있으니 오히려 남는 장사였는데요. 적어도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는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이언돔은 아제르바이잔, 인도, 루마니아 등에 수출되기까지 했습니다. 모두 주변국과 국지적인 국경 분쟁을 치르고 있거나 또는 심각한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는 나라들인데요. 이 수출 이력만으로도 아이언돔의 효용성이 입증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하마스가 마르고 닳도록 사용하는 가삼 로켓은 기껏해야 화염병과 크게 다를 것도 없습니다. 설탕과 초석, 비료 등을 사용하는 매우 기초적인 폭발물 제조법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사거리도 5에서 10km 수준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을 거치며 나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가삼 로켓은 1, 2, 3형이 개발되었으며 1형은 60mm에 불과했지만 2형부터는 160mm에서 170mm로 구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파괴력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군 관계자들은 가삼 로켓이 30cm 두께의 콘크리트도 파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단순히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하마스의 가삼 로켓을 1대1로 비교하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가삼 로켓은 워낙 저질 재료를 이용해 만들다 보니 신뢰성과 품질이 바닥을 끼고 유도 장치도 없어서 그냥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하는 게 전부입니다. 당연히 목표물에 제대로 맞을 리도 없고 불발탄도 상당한데요. 심한 경우는 발사대로 이동하다가 신관불량으로 폭발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정도입니다. 아이언돔이 배치된 이후로는 평균 1750발을 발사해야 사상자 15명이 발상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으니 성능이 얼마나 처참한지는 두말할 것도 없는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처리 덕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평가받는 이스라엘 모사드와 미국 CIA마저 하마스를 간과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워낙 격차가 심하다 보니 귀찮은 존재일 수는 있어도
위협적인 존재로는 생각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아이언돔은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원인은 숫자에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서방 세계는 질적 우위가 물량을 압도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요. 이는 틀린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질적 우위를 추월할 정도의 물량 앞에서는 관계가 역전될 수 있다는 걸 서방 세계는 간과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언돔은 포대 하나당 약 80기의 로켓을 격추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0개의 아이언돔 포대를 배치했으니 대략 800기의 미사일을 동시에 격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7일 하마스가 발사할 로켓이 2000발 내외라 가정해도 물리적으로 최절반을 요격할 수 없었던 셈입니다. 더군다나 하마스는 라줌 단거리 이동식 발사 시스템을 동원해 짧은 시간 사이 수천 발의 로켓을 쏟아부었습니다. 아이언돔이 2차, 3차 공격에 대응할 시간을 주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 세계를 경악시킨 두 번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마스가 최대 5000발에 이르는 로켓을 발사하기 직전까지 땅굴에 숨겨두었다는 게 밝혀진 것입니다. 가자 지구의 면적은 약 365제곱킬로미터로 서울의 절반보다 조금 더 큰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자 지구 전역에 퍼져 있는 하마스 땅굴은 무려 483km에 육박합니다. 서울 지하철의 1.5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게다가 최고 깊이는 40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하마스의 공격 준비 태세를 이스라엘에서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시작됩니다. 지난 2021년 이스라엘은 북한의 조선광업개발 무역회사 코미드가 2014년 하나 약 176억 원의 대가를 받고 땅굴 구축에 필요한 자재와 기술을 헤즈볼라에 공급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코미드는 이름과 달리 북한의 무기함 거래를 담당하는 불법 기업인데요. 이 계약에 따라 레바논 남부 시리아 국경 부근에 북한 인력 6명 이상이 파견되어 땅굴 굴착부터 지하미사일 경납고 발사대 건설 등 모든 과정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정보기관들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분리장벽을 건설하자 하마스가 이를 우회하기 위해 헤즈볼라와 북한으로부터 땅굴 기술을 수입해왔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군이 공유한 30여 개의 하마스 땅굴 네트워크는 배치 형태부터 구조까지 DMZ에서 발견된 북한 땅굴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외에도 북한은 하마스의 107mm, 122mm 다연장 로켓 등을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파괴하는데 북한의 로켓이 사용되었을 확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 KAMD가 북한의 장사정포 앞에서 무력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이 굶어 죽는 경제난이 시작되자 북한은 기동훈련을 대폭 축소했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거리를 극단적으로 늘린 장사정포를 대거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는 어쩔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상 사거리가 늘어나면 명중률이 급락할 수밖에 없고 기동력이 부족해지는데요. 북한은 이를 화력과 갱도화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일례로 북한의 장사정포는 러시아나 중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170mm의 기형적인 구경을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다연장 로켓의 구경도 240mm, 300mm로 확대되는 등 장거리, 고화력 타격의 포병 성능을 집중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서울 불바다인데요. 한편 구경이 확대되고 기동이 불편해지자 포진제 콘크리트 방벽을 쌓아 올리고 갱도화하여 우리 군의 대응 사격에 대항하게 되었습니다. 쏘고 이탈한다는 포병의 기본 교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형적인 형태지만 애초에 단기간의 고화력 투사만을 염두에 두고 자국 병사들의 목숨 따위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북한 수뇌부에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딱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인데요. 게다가 북한은 DMZ 인근 최전방에 무려 1100문에 달하는 장사정포를 배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 수도권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것만 340문에 달하는데요. 군사 관계자들은 최악의 경우 시간당 최대 16,000발에 달하는 포탄이 10km 이내의 저고도에서 쏟아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마스가 아이언돔을 먹통으로 만든 수량의 3배에서 8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물량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KAMD 무용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애초에 전제부터가 틀렸습니다. KAMD는 아이언돔과 전혀 다른 체계입니다. KAMD는 10km에서 150km 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요격하는 다층 방공망입니다. 천궁에서 시작되어 최근 개발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LSM이 바로 KAMD를 이루는 중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탄이나 로켓이 아닌 미사일을 방어하는 게 목표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나 다연장 로켓을 방어하는 건 KAMD에서도 10km 이하의 최하층을 방어하는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 체계
세계 일명 LAMD입니다. 우리 군은 연평도 포격전 이후 아이언돔 도입을 수차례 검토했는데요. 하지만 하마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LAMD를 독자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덕에 해군 함대공 미사일을 개량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최대 요격 사거리가 20km에 달해 아이언돔 대비 2배 이상의 범위를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국산인 만큼 도입도 자유로워서 한 개 포대에 32연장 발사대 6개를 배치 총 192발의 요격 미사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개 이상의 표적을 탐지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덕에 동시에 130개의 발사체를 요격할 수 있습니다. 아이언돔과 비교해도 월등한 성능인데요. 하지만 여전한 문제는 수량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이 극대화됨에 따라 우리 군은 2029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LAMD의 개발 기간을 2026년으로 앞당기는 등 조속한 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입 예정 수량으로는 최대 2천여 발의 동시 요격이 한계인데요. 아이언돔과는 비교하는 게 서운할 정도로 월등한 성능에 막대한 수량까지 갖추고 있지만 북한의 장사정포를 모두 막아낸다고 장담하기도 어렵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전쟁에 휩쓸린다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유사한 침공 양상이 펼쳐지리라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하마스가 발사한 5,000발의 로켓에 고작 880발의 요격 미사일로 대응한 아이언돔이었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피해는 22명이 숨지고 540명이 다치는 데 그쳤습니다. 정작 개전 당일 발생한 사상자의 대부분은 이스라엘군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장벽을 넘어 침투한 하마스 지상 병력의 전쟁 범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를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입하면 LAMD의 수량을 늘리는 것만으로 북한의 포격을 대부분 방어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지상군 남침까지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발원점을 파괴하는 일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북한의 선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어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 이유인데요. 지금은 효용성에 대한 논쟁이 앞서 하루라도 빨리 방공망의 수량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투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투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